안녕하세요. 은재민입니다. 좀 짧은 기간이었는데 준비를 그래도 많이 했고요. 책 제목은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고요. 마케팅을 좀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앞에서 좀 전에 물어봤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좀 쉬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책은 먼저 말씀드릴게, 제가 이번 주 초에 코감기 걸려가지고 그 핑계 삼아서 발표 못한다고 김혜주 대표님한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지내서 제가 지금 코가 좀 막혀있는 상태라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꽤 좋은 책이었어요. 제가 추천을 했는데 책은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대한 양이고, 제가 마케팅 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 제가 다른 책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책에 많이 담겨져 있어서 대표님들이 이 책 한 권으로 많은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책이 토론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발표는 이 책 내용도 하지만 제가 마케팅 많이 하면서 제가 많이 써먹었던 수단들도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끝에 부분에는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퀴즈를 2개를 낼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으셔서, 요거 이제 스탠 머그컵이거든요. 그래서 끝에 이 스물도 있으니까 꼭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는 앨런 디비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다른 마케팅 책 쓰는 사람하고 좀 다른 게 마케터 출신이 아니라 본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마케팅에 깊이 빠져든 그런 케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공통점이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책 앞부분에 보면은 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연쇄 창업가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연쇄 창업하면은 또 제가 주지지 않거든요. 제가 아마 개수로 치면은 창업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큰 차이가 있어요. 이분은 큰 성공을 거뒀지만 저는 대부분 많이 망해 먹었었다는 거. 큰 차이가 있지만 저도 요즘에 마케팅 많이 배우고 나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앨런디 요 사진이고요. 네. 그러면 앞부분부터 하고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독서지향 2017년부터 나왔고, 독서지향을 먼저 나오고 네오비를 나중에 간 최초의 케이스가 바로 저입니다. 저 이후에 이런 케이스들이 좀 어마어마 있었고,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기초식자재를 하고 있는 고구마켓, 그리고 감성숙소 달빛 강릉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뒤에 마케팅 사례에서 이제 좀 적용할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면 이 사업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니까, 고구마켓은 고시원하고 식당들에 납품하는 기초식자재 업체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책 앞부분에 마케팅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금 설명이 제가 봤을 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마케팅 정의는 시장 안에서 고객과 만나고 가치를 교환하는 체계적, 포괄적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서비스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 마케팅이고요. 이 서비스 기획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책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통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 서비스 기획에도 다 포함이 됩니다. 경영학적으로 보면 마케팅은 경영의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광고는 모든 홍보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홍보는 마케팅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고 홍보라는 개념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하고 비교되는 게 이제 영업이라는 단어인데, 영업은 이제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설득하는 거고, 마케팅은 스스로 찾아오게 만든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현대적 관점에서는 아예 영업이 마케팅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개념을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 그림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하고 고객하고 사이에 있는 체계적, 포괄적 모든 활동인데, 체계적, 포괄적 이런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기업과 고객 사이의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고 이해가 빠릅니다. 이게 이제 그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의 한 페이지로 이렇게 정리하라. 3막 9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자기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마케팅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 작은 기업을 이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본인의 마케팅 노하우를 이 책에서 직접 반응 마케팅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 반응 마케팅은 작은 기업에 꼭 맞는 마케팅이고 추적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특징을 있고 이런 마케팅을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이 틈새 시장, 타겟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마케팅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잠재 고객을 놓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책을 읽고 제가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PVP 지수라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P는 이제 개인적 만족감, V는 시장 가치, P는 이제 수익성. 요거 이제 세 개를 합해서 내가 나한테 맞는 틈새 시장을 어떻게 찾을 건가, 요거를 공식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 PVP 지수를 계산을 해본 대표님 계실까요? 부동산 적용해 본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저는 한번 해봤고요. 고구마켓 이제 기초식자재에 대해서 해봤고, 개인 고객하고 식당, 고시원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역시 영업적으로 하는 게 높은 점수가 나와서 내가 선택한 게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책이고 꼭 읽어보기를 추천드리고, 박종윤 씨라고 이분도 자기 사업을 키우면서 마케팅을 되게 잘하는 분이세요. 이분 유튜브 강의를 한번 들었었는데 브랜딩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나의 진정성을 계속 반복해서 노출하는 그게 브랜딩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강의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SNS를 통해서 계속 나는 당근 싫어, 당근 싫어, 당근 싫어 계속 SNS 내보내면 그 당근 싫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브랜딩이고 그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랜딩이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틈새 시장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쌀밥이 나는 건강 때문에 너무 싫어 이런 사람이 나 쌀밥 싫어, 쌀밥 싫어 이렇게 SNS 계속 홍보를 하면서 현미밥 식당을 한다던가 보리밥 식당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그 자체로 훌륭한 브랜딩이고 틈새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인스타그램 강의에서 들었는데, 미용실인데 SNS에 계속 단발머리 사진만 올려요. 그리고 자기는 단발머리 전문가라고 스스로 지칭을 해요. 이게 이제 브랜딩이고 이제 딱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헬스클럽인데 애플힙 전문가예요. 그래서 힙만 계속 사진을 올려요. 자기 이제 회원들 중에 좋은 분들, 성공한 케이스들을 계속 올림으로 인해서 이게 틈새 시장에 딱 마련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식당을 할 때 백종원 책들을 몇 권 읽었었는데,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거는 두루두루 하지 말고 전문 식당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치찌개 전문점, 그래서 새마을 식당이 나왔죠. 그리고 뭐 무슨 홍콩 짬뽕인가 이런 거 했었죠. 그리고 무슨 닭발 같은 거 해서 뭐였죠 그게? 한심포차. 예. 딱 아시네요. 한심포차 이런 것처럼 그 전문 식당을 하면 처음에는 찾아오는 손님의 반경이 되게 작지만 점점 이게 원이 커지고 반경이 커지면서 그게 전문 식당이 되고 진짜 맛집이 될 수 있다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지역 바탕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바탕을 꼭 버릴 필요는 없지만
전문 분야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PVP를 계산해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병원이나 고시원 전문 부동산 이런 것도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독서지향에도 이런 분이 계세요. 그 정영조 대표님이 구내식당 전문 부동산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또 오픈 채팅방까지 만들어서 거기 오픈 채팅방 모이면 그냥 가두리 양식 마케팅이 되거든요. 그냥 자기들끼리 계속 물건 주고 막 이렇게 또 물어보고 하면서 그런 전문 분야 부동산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앨런 데이비 또 말하는 거는 내 틈새 시장을 이용하는 정확한 페르소나를 그려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고구마켓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번 AI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구체적인 조건들을 주고 이런 이미지를 그려봤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면 좋은 점이 점점 자꾸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불만하고 통점을 점점 알게 되고요. 더 나가서 그 고객조차도 모르는 불만과 통점을 알 수도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글쓰기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글을 쓸 때 내 글을 누가 읽을 것인가 그 사람을 딱 집어서 글을 쓰라고 해요. 뭐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딱 집어서 글을 쓰면 정말 좋은 글이 나온다. 이 책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페르소나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굉장히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 내용이 뭐가 있냐면 내가 기업을 하고 있는데 헷갈리면 벌써 진 거래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뭐에 초점을 맞추는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이제 그 창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상가 전문, 아파트 전문, 토지 전문 이게 다 써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전문이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건 중요한 것 같고 누구에게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초보자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역시 그랬고 잠재 고객 놓칠까봐 내가 타겟을 하면 바운드리가 좁아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저희가 이제 감성 숙소를 하는데 감성이라고 하면 되게 이게 몽글몽글하고 젊은 분들만 올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고 불륜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대실도 의외로 많이 나가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타겟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틈새 시장의 원칙은 1인치 1마일이다. 폭은 아주 얇게 하고 깊이는 아주 깊게 이렇게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P의 개념이 나오는데 독특한 판매 제안을 해야 돼요. 남들과 똑같은 제안을 하지 않고 독특한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고객이 뭐가 필요한지 문제가 뭔지 통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생각하면 좋은 USP가 나온다. 제가 최근에 이제 느꼈던 통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고구마켓에 차가 여러 대다 보니까 자동차 정비업소를 많이 가요. 그런데 갈 때마다 찜찜해요. 이 바가지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는 통점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대학병원에 갔었는데 9시 예약을 하고 갔는데 이게 지금 9시 현황인데 대기자 명단은 안 올려놨어요. 9시 10 몇 분이거든요, 이게. 의사도 안 오고. 근데 이게 되게 늘 있는 통점인데 대학병원에서 이걸 해결을 안 해서 이걸 해결하는 대학병원이 있으면 저는 더 훨씬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홍보 메시지를 만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회사 이름, 로고, 그리고 나는 최상의 서비스다, 최상의 품질이다, 그리고 최저의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주장이고 고객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USP를 만들려면 이 물건을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꼭 왜 나한테 사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USP의 좋은 본보기로 애플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남들이 다 성능 위주로 몇 기가, 속도가 얼마고
이렇게 광고를 할 때 애플은 당신 주머니 속에 천국의 노래를 넣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고객 가치 지향적이고 즉시 와닿고 이해가 빠르고 되게 좋은 사례로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카피, 여기서 카피는 카피라이팅이고 홍보 문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카피는 고객이 행동하게 만드는 문장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앨런 디비 책 속에서 그 좋은 카피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단어들을 요걸 써라 하고 제시해 준 게 무료, 절약, 건강, 사랑, 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문정이라는 마케터가 쓴 책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료라는 단어는 정말 마법의 단어다. 가능하면 갖다 쓰고 무조건 쓸 수 있는 다 갖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료를 어디에다 쓸 수 있을지 한번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은 이름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발음이 좋다거나 의미가 바로 와닿거나 이런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요 왼쪽에 기발함보다 명확성. 기발한 것도 좋은데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설명해야 한다면 이미 그 이름은 실패한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뜨끔했던 게 그 고구마켓 이름이 재미있고 흥미롭고 기억에는 남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데 가끔 전화 와서 그래요. 고구마 1kg에 얼마냐.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내 이름을 잘못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요거는 이제 독서지향에서 제가 네이밍 했거나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만든 것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요거는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홍보에 대한 얘기가 3장, 4장, 5장에서 나오는데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결과를 꼭 측정을 하고 효과가 있는 마케팅에서는 예산을 무제한으로 계속 써라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인데 이 내용이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이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이에요.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고 퍼널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우리한테 많이 알려준 책이에요. 그래서 퍼널이라는 건 이제 깔때기라는 뜻이에요. 잠재 고객부터 이렇게 어떻게 광고를 하고 고객들을 나한테 끌어올 수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한 책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하는 매장은 오프라인 매장이잖아요. 근데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이 광고를 통해서 나한테 얼만큼 왔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개념이다. 요거를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 수단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제 SNS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페이스북이 이제 그 가장 먼저 나온 SNS라고 볼 수 있고, 근데 페이스북이 이제 좀 노화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많이 감소 추세에 있어서 페이스북은 일단 여기 넣지 않았고요. 인스타그램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대중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단발머리 전용 미용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딱 알고리즘에 맞게 정확하게 특정 타겟하게 하면 가장 좋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들은 이 알고리즘에 굉장히 유리한 게 우리는 부동산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부동산 내에서도 아파트를 얘기하거나 또는 상가만 딱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 타기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스레드도 이제 알고리즘 기반이고 같은 메타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나온 지 한 3, 4년 됐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꼭 좀 대표님들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은 이미지나 영상 위주의 매체인데 반해서 스레드는 텍스트 위주예요. 그리고 짧게 써도 돼요. 그래서 접근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SNS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쉬워요. 인스타그램은 이미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지만 스레드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쉽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글이 제가 스레드 얼마 전에 했는 글인데
한번 알고리즘을 탔어요. 그래서 거의 10만 가까운 조회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사실 별 내용도 없어요. 그냥 뭐 나 힘들어 좀 위로 좀 해줘 몇 줄 썼는데 이런 글이 스레드에서는 잘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스레드는 좋은 게 이렇게 알고리즘을 한번 딱 타고 나니까 이 다음에 쓴 글들이 또 알고리즘을 좀 잘 타더라고요. 노출을 잘 해주더라고요. 스레드를 그래서 대표님들이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블로그는 요새 많이 이제 조금 로직도 되게 헷갈려지고 상당 노출되던 글들이 요새 노출이 잘 안 되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블로그가 조금 네이버 전체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네이버가 점점 주가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AI 영향이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할 때 보통 SEO라는 말을 쓰거든요. 검색 최적화 이제 뒤에 페이지에 나오는데 검색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가 SNS 글을 쓰거나 블로그 글을 쓰거나 내 홈페이지에 글을 썼을 때 이제 검색이 잘 되게 하려면 SEO가 되게 중요하다.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블로그가 이제 많이 기울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프라인 매장 위주이기 때문에 스마트 플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스마트 플레이스에 블로그가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직 블로그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중요해요. 오프라인 매장 하는 분들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요거를 대부분 대표님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유튜브나 블로그나 뭐 조금만 좀 검색해서라도 좀 찾아보시고, 로직을 조금 이해하시면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서 좀 상단 노출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스마트 플레이스도 기본 로직은 방문 수가 많거나 체류 시간이 길거나 그렇게 하면 상단 노출이 잘 돼요. 물론 그게 어렵지만. 그리고 유튜브도 이제 알고리즘 기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리틀리라는 거예요. 리틀리는 개인 홈페이지예요. 화면이 보기에 이게 이제 핸드폰 캡처한 건데 핸드폰으로 최적화되어 있고 PC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리틀리 검색해서 꼭 사용을 해보시고 제가 홈페이지를 몇 번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가장 쉽고 가장 좋더라고요. 정말 쉬워요. 한 이거 마음만 공부 좀 하고 마음만 먹고 한 10분이면 만드는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플레이스 링크 걸어놓은 거예요. 요거는 플레이스 링크. 그리고 뭐 크몽, 스레드 링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레드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뭐 플레이스, 블로그에도 다 프로필이 있는데 각각의 프로필들이 링크로 서로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걸리면 다 모아서 이제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모아주는 기능이 되게 좋은 게 이 리틀리예요. 그렇게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SNS, 블로그, 유튜브의 좋은 점은 알고리즘 파급력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효과가 크다.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 물론 여기 블로그는 검색 기반이라 여기는 해당이 없지만 그리고 무료고 이게 SNS나 이런 게 하나 잘 키워놓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단점은 내 시간의 투자가 필요해요. 초반에 특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 변경이 되거나, 검색 로직이 변경되거나, 그러면 이제 좀 흔들릴 수가 있고, 간혹 블로그나 SNS도 화면이 닫히거나, 뭐 이렇게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왕왕 있어서 불안정성은 조금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이제 SEO를 얘기를 했는데, 검색 엔진 최적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그럼 어디서 하냐면 네이버와 구글에서 제일 많이 하죠. 구글이 전 세계에서 검색 시장을 거의 다 먹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네이버에서가 영향력이 크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플레이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SEO가 점점 약해져요. 힘이 약해지고 GEO가 떠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제너러티브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쉽게 말하면 AI 검색 최적화예요. 우리가 AI에서 어떻게 검색이 될 것인가를 이제 점점 신경 써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하나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LLM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챗GPT나 제미나이를 LLM 기반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AI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획기적으로 딱 이거 너무 좋은데?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몇 년 안 됐잖아요. 그거를 사실 챗GPT가 선점을 했는데 사실 먼저 개발을 한 건 구글이래요. 구글에서 먼저 만들었는데 크게 오픈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검색 시장을 다 먹고 있어요. 광고 수익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AI가 딱 나오는 순간 이게 어떻게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글에서 그걸 감췄다가 이제 오픈 AI에서 챗GPT를 먼저 이제 발표를 하면서 뒤늦게 이제 발표를 하고 상용화를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한번 이동을 하면 굉장히 기업적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구글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광고 쪽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네이버 광고를 한번 보시면 네이버 광고는 우리 이제 부동산 대표님들은 매물 광고를 제일 많이 하시니까 그건 잘 하고 계시니까 그건 논의를 하고 플레이스 광고, 소상공인 광고는 이제 성격이 좀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얘는 정말 공부 조금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한번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서 공부해서 좀 해보시면 좋겠고 키워드 광고는 이에 비해서 좀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 광고에서 중요한 건 키워드가 가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키워드가 짧으면 비싸요. 그리고 길면 싸져요. 키워드의 가격이. 예를 들면 대치동 아파트라는 키워드는 비싸요. 그런데 대치동 아파트 매매, 대치동 아파트 전세, 더 나아가서 대치동 포스코 더샵 아파트 매매 이렇게 하면 3단어, 4단어, 5단어로 가면서 가격이 더 싸져요. 그래서 광고를 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키워드를 길게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광고를 할 때는 이렇게 길게 한 광고를 다 포함해서 키워드 광고를 몇만 개씩 해요. 근데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몇만 개씩 나와요. 이게 롱테일 전략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키즈 카페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거를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지점 하나에 2, 3만 개씩 나와요. 지역 이름까지 다 넣어서. 그리고 네이버 카페 광고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대표님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썼고요. 이제 기초식자재 이제 식당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데다가 월 뭐 한 2, 30 내고 한 달에 몇 번 이상 광고글을 올릴 수 있게 해줘요. 그게 이제 카페 광고고 요거는 이제 네이버에다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카페 소유주한테 이제 돈을 내게 돼 있죠. 그리고 구글 광고는 가성비가 좋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평이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데 저도 써봤는데 이게 조금 네이버에 익숙해서 그런지 어렵더라고요. 하다가 좀 중단을 했었고 그 다음에 메타 광고, 인스타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당근 광고가 있는데 이것도 효과가 좋대요. 저는 당근 광고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고구마켓을 하다가 왜 중단했냐면 이게 쌀 광고를 하니까 개인들이 전화가 오는데 뭐 개인 할 수도 있는데 뭐 물량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그다음 뭐 이 쌀이 좋으냐 저 쌀이 좋으냐 쌀 한두 포대 사는데 전화를 15씩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당근 광고는 지금은 안 하고 있고 당근 광고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되게 좋은 게 구인 광고예요. 예전에는 알바 천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저는 구인 광고를 다 당근에서만 해요.
그럼 주변에서 되게 알맞은 사람이 제일 잘 오고 잘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L&D이 우리가 고객을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일링 리스트라고 해요. 메일 주소를 수집을 해서 계속 이제 광고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효과가 없어요. 사람들이 메일을 잘 안 봐요. 다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메일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주면서 저는 이제 가두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이제 가둬놓고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나인톡이라고 있어요. 카카오톡을 이제 문자처럼 대량 발송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유료긴 한데 이거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나인톡보다 이 카카오톡 대량 발송보다 더 효과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무료고 근데 이건 약간 능력이 좀 필요하죠. 이제 오픈 채팅방 아시죠? 오픈 채팅방에 정말 가두리하고 마케팅하기 좋은 수단인데 좀 어렵고 요거를 잘 하시는 분이 우리 독서지향에 또 두 분 계세요. 유지영 대표님이 아까 오신 거 유지영 대표님 정말 요거 잘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영조 대표님도 구내 식당방을 오픈 채팅방 만들어서 그 안에서도 계약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DM 우리 네오비에서 배우잖아요. 요거 요즘도 배우죠. DM 배우죠 요즘에. 네. 요거 아직도 여전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대표님은 어쩌다 한 번씩 부동산 사무실 제가 가보면 앉아서 맨날 편지 적고 있어요. 정말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그것만 하신대요 본인은. 그래서 요것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어서 이 그린 우편이라는 엽서 서비스가 있어요. 우체국 홈페이지에. 이게 뭐냐면 엽서인데 이제 우리가 편지를 제가 직접 프린트하고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엽서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디자인을 해서 우체국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자기들이 출력해서 보내줘요. 굉장히 저는 많이 효과를 받고 고구마켓 할 때 초창기에 식당들한테 이걸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고객이 생겼고 이게 장점이 일반 우편보다 가격은 조금 더 비쌀 수는 있는데 그래도 효과가 좋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내 노동이 안 들잖아요. 디자인만 하면 되고 굉장히 그런 거 좋고 또 하나는 편지는 어쨌든 오면은 편지 봉투를 뜯고 열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고 버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엽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일단 뭔 내용인지 확인은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나인톡이 발송하는 과정이에요. 예전에 영상 촬영했던 거 이번에 찾아서 올렸고 문자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송이 된다. 이 발송하는 시간에는 이 PC는 사용하면 안 돼요. 제가 나인톡에 뭐 돈 받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정말 대표님들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이거고요. 저희 고구마켓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요. 일주일에 1,100개씩을 보내는데 가격 정보를 계속 보내주니까 되게 고마워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랑 거래하지 않는 고객들한테도 계속 보내니까 정보도 없고 우리한테는 가두리가 되니까 좋고. 근데 가격이 연납으로 했을 때 24,000원 정도니까 문자는 1,000개 보내면은 한 번 보낼 때 한 8만 원 정도 장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친근감이 있어요. 카톡은 문자보다 훨씬 더 비공식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친밀감이 있고 그리고 링크를 보내면 카톡은 링크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링크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우리가 유튜브나 블로그 내용을 링크로 이렇게 딱 보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장문도 가능하고 이미지도 10장씩 그냥 되고 있고 영상 전송까지 되니까 거부감 없이 저렴하게 잘 쓸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광고의 목적은 즉각적인 판매가 아니고 농부 마케팅처럼 씨앗을 뿌리고 계속 일구어 나가는 마케팅이다. 그래서 한번 나한테 구매했던 고객이 또 그곳에 또 구매할 확률이 21배가 처음 거래하는 것보다 21배가 높대요. 그래서 저희는 가두리 양식 마케팅을 이렇게 하고 있고 매주 1,100개씩 선생님처럼 가격을 이렇게 뭐 가격 동향해서 알려주고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가두리 양식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원페이지 마케팅 책 내용은 거의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태까지 우리가 다뤄봤던 홍보 마케팅 수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페이드, 오운드, 언드라고 나눌 수 있는데 페이드는 내가 돈을 냈다는 얘기예요. 오운드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꾼다는 뜻이고 언드는 나한테 얻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페이드는 뭐 네이버나 구글 광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오운드는 우리가 하는 SNS나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드는 이제 언론 보도나 이제 그 고객 리뷰들인데 고객 리뷰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체험단이 있어요. 체험단은 우리 부동산 대표님들한테는 딱 맞지는 않지만 이 체험단을 무료로 올리고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리뷰 노트라는 데고 한번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리뷰 노트 무료고요. 그래서 페이드의 특징은 돈을 지불하는 대신 효과가 즉각적이다. 그리고 오운드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비용을 많지 않지만 속도는 좀 느리고 어언드는 비용이 거의 없지만 어떻게 발생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신뢰도가 가장 높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그 미디어 수단을 보면 페이드로 일단 빠르게 시작하고 오운드로 자산화를 시키고 어언드를 통해서 내 신뢰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 자, 이제 내용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선물 드릴 건데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 주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대표님. 네, 맞아요. 근데 두 분 다 서로 먼저 들었는데 일단 이유진 대표님 답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업과 고객 사이에 그냥 모든 활동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홍보, 경영, 마케팅 요 네 단어를 큰 것부터 순서대로 말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님, 최정원 대표님. 네. 경영, 네. 마케팅, 네. 홍보. 네, 맞습니다. 짧은 시간에 네, 많이 전달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고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케팅은 기업과 고객 사이에 있는 모든 활동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틈새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다. 1인치 1마일로 생각하고 고객 페르소나를 설정해서 이미지를 출력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마케팅 도구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다 좀 사용해보고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나한테 맞는 옷이 뭔지는 찾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고객의 통점을 찾아서 해결하고 고객을 팬으로 만들면 좋겠다. 앨런 데이비 중간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기업가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통점을 찾는 데서 시작을 해요. 그 아까 마케팅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맨 앞에가 기획이었잖아요. 그 기획이 바로 이 통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통점을 찾는 게 바로 브랜딩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구 마켓은 제가 식당을 할 때 식자재를 받아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불현듯 보니까 나만 비싸게 사고 있는 거예요. 시장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통점을 느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고시원 하면서 고시원을 하면 이제 고시원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김치를 받으면 냉장고에 바로 넣어야 돼요. 그런데 잘 안 가는데 그게 되게 귀찮거든요. 가면은 바로 해결되는 일인데, 그래서 저희 고구마켓에서는 김치를 박스를 까서 냉장고에 넣어주는 것까지 작업을 해줘요. 그런 통점을 좀 해결을 했었어요. 그리고 감성 숙소 달빛 강릉은 누구랑 와도 민망하지 않은 숙소. 민망한 게 사실 통점이잖아요. 뭐 부모님이랑 가서 TV 채널을 돌렸는데 갑자기 막 에로 영화가 막 나오고 이러면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런 통점을 해결하려고 모텔이랑 가격은 비슷하지만 이제 호텔과 비슷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 감성 숙소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여러 가지 홍보 수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통점을 찾고 해결하고 그 해결하는데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진짜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를 여러 가지 홍보 수단에 입혀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고, 고객의 통점부터 잘 찾아서 해결해내는 좋은 경영인 마케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